아시잖아요. 우리 공TV 김명 대표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또 특히 우리 당한표 그다음에 더 카르텔 10월 23일 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상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시면은 자리를 예약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이재경 위원장님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자리 예약해 드릴 테고 그 공TV 톨미디어인가요? 예. 그리고 당한표 하실 때 김명 대표님 많이 수고 많으셨어요. 또 만드는데 어려움도 많았었고 자동상으로도 그리고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여러 가지 본인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강의인지 모르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지금까지 연구하셨던 4.19 소송,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전체 징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활동하셨던 거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브리핑과 여러분들의 Q&A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명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꺼준 것 같은 마이크. 켜져 있어요? 사실 제가 초대하신 분이 그 브레인스토밍 데이라고 하셔가지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공식적인 자리고 그리고 여기 저는 지금 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 그냥 놀다가 토요일이라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왔더니 양복도 많이 입으시고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래도 혹시나 이거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하고 만들었던 해커의 질문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사실은 이 책은 그 일반인들이 읽는 용도보다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중에서 한 페이지를 아마 이 23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제 생각으로 최소 3시간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밤새고 하죠 뭐. 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비싼 척 하거든요. 왜 초대하면 잘 안 나가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초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저는 머리 쓰는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쓰는 일을 할 때 특히 이 부정선거는 IQ가 150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0에서 110 사이 정도가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110 정도는 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머리 쓰면 되겠다 생각해서 주로 머리 쓰는 일만 하고 있고 당신의 한 표가 이어받은 당한표를 저희 부위원회에서 제작을 했고요.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배출입 투표지 출생의 비밀 애니메이션 한 1년 거의 2년 걸렸는데 1년 반 걸렸는데 제작하는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객관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절대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닌데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제가 이제 의회 뉴스를 통해서 많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뉴스는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디 F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은 북한인권운동이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 교수로도 일을 했고요. 공부는 제가 학부는 원래 한국 현대문학, 국문학 제가 학부는 서울대 국문과와
대학원까지 7년을 대학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법 JD 주리스 닥터 학위하고 LLM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미국법과 국제법 이렇게 인문학 이게 제 기본 공부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과 공부를 한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IT 개념의 부정선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한명환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항상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을 지금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뭐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끝이 아니다. 그 아시안 게임 때 우리한테 준 엄청난 교훈이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 테이프 끊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대표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함부로 이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은 다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리스에 가서 70일 있었거든요. 70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다시 또 좀 편해졌는데 지금 무슨 봉사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4.15 부정선거 전체 개념들을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국방대 여러분들이 사실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교안 대표님이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었거든요. 국방대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정권을 갖고 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방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개념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운동에 뛰어드신 분도 이 부정선거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잘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4.15 부정선거에 지금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유가 4.15 부정선거가 가장 많이 들킨 부정선거예요. 4.15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의 어떤 종류의 부정이 아마 들키지 않았을 거예요. 가령 이번에 그 강서에서 일어났던 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지금 잘 모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4.15 부정선거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1시간 얘기했지만 30분 안에 지금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Q&A를 드리려고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일단 이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은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했다가는 좀 틀리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수사하면 다 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4.15 부정선거 전체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MPK 그리고 VUN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입장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공병호 박사님이 하는 이 강서에 대한 분석을 듣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공병호 박사님이 오랫동안 강의하셨는데 사실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랑 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견이 있으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로 부정선거 전체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로 부정선거는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처음 있었던 독특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아주 본격적으로 결합된, 그리고 이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마치 축제처럼 했다, 잔치처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로 부정선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게싱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정답은 나중에 아마 검찰이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확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틀린 것이 있으면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로 부정선거는 아주 독특한 부정선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대선이나 이번에 강서에서 있었던 그런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회로 부정선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부정선거에 거의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단계를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그 부정선거를 계획하는,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게 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네 단계를 나눠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설계 단계를 한번 보시면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만 1시간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수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금 그 주사파 정권 전체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것을 많이 들으신 분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론조사 부분은 완전히 그 선관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 여심위를 통해서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제가 강의를 한 번 한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이미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586 운동권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더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빅데이터는 전수조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있고 유권자가 3천만이 있다고 가정할 때 3천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빅데이터, 특히 이 운동권이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것은 전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빅데이터라고 말할 때는 15억 인구 전체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 운동권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는 고한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고한석이라는 사람은 한때 간첩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학문에 그 캡슐, 다른 간첩이 전달하는 캡슐을 갖고 나오다가 들켜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대 중문과 출신의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인물이에요. 나중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바로 마지막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죠.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로 부정선거를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은 민주연구원이고요. 이 사람은 민주연구원에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양정철은 드러나 있는 넘버원이라면 이 사람은 사실상 실무에서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빅데이터 전문가의 최고가 고한석 씨인데, 사실은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지 이 사회로 부정선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오바마 캠프에서 빅데이터를 배워서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그 에이전트로서 그 1,000만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SK와 삼성의 중역으로 취직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분이 이 4.15 부정선거의 키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전 국민, 유권자 전 국민의 표심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소만 되면 그 집에서 누구를 찍을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국가기관이 잡고 30% 만드는 거 간단하고 40% 만드는 거 간단해요. 그게 지금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KT와 그리고 SK와 LG 통신사가 완전히 정보를 제공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저희 집 주소를 주면 제가 누굴 찍을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의 표심을 전부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셨던 이근영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근영 표라는 것은 보정값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장짜리지만 실제로는 그 베이스에 책 한 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거의 책 한 권에 달하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이 자료를 양정철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펜센트에 주었겠죠. 이게 바로 이 4.15 부정선거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수립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국 표심을 완전히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 동 단위에 몇 표가 더 있으면 당선이 바뀐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설계 단계에서 먼저 그 전국의 표심을 다 적은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이제 여기서 보정값을 계산을 했겠죠. 얼마 정도 더 표가 필요한지 계산값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2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정, 당락을 조정하고 온라인 게임 렌더링을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 원래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개념인데 선거 운동을 통해서 일정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얻지 못하니까 불법으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불법으로 얻을 때 가장 간단하게 얻는 방법은 엑셀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거가 되기 전에 일정한 표를 준비를 해둬야겠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설계 과정에 있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정선거를 하기 전에 누가 당선될지 낙선될지를 미리 다 정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간단하게 그냥 약 사전 선거에서 10% 정도만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더해주기만 하면 약 40석이 다 바뀌죠. 근데 갑자기 이 10%를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래서 전체 유권자 수를 늘리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만들면 되죠. 이런 것을 엑셀로 다 간단히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높이고 또 10% 높인 것을 다 더불어민주당에 주면 한 40석 정도 간단하게 바뀌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너무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두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경 그쪽 지역구에 있었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표를 좀 더 보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로 계획을 하죠. 지금 여기 나오는 2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정, 당락 조정. 그러면은 지금 책이 제가 그 기획해서 썼던 우리가 만든 책이 회고의 지문인데 여러분 말하는 말로드 파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계획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숫자를 몇 개 더 조정을 해서 마치 여기에 우리가 옷을 이렇게
만들면은 뒤에 이렇게 이게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까? 라벨을 붙이는 것처럼 숫자 4개를 조정해서 해커들이 이거 내가 했다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발로드 파티 해커이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로드 파티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락을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락 조정이 다 끝나고 계획표를 짤 때 약간 무늬를 새기는 것처럼 숫자를 조정해서 넣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로이키라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발로드 파티를 발견했나 이런 책을 이미 썼거든요. 아마 이 책도 곧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번이 이제 고정인데 세 번이 테크이즘은 말하자면 다 만들고 여기 라벨 붙이듯이 이 숫자 4개를 조정해서 집어넣은 흔적이 발로드 파티다. 그래서 이 발로드 파티라는 것은 실제로는 당락하고 관계가 없고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처음에 이 부정선거를 주문한 사람들, 말하자면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들어있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영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발로드 파티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로드 파티, 당을 따르라 이런 것은 이런 거 로이키를 말한 이런 것은 실제로 당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계획이 실행이 됐을 때 마지막 선관위 데이터에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에서 모든 로그 데이터를 없애버리고 전산 증거를 없앴을 때 이 발로드 파티는 없앨 수 없는, 인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4번이 추가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게 계획표를 다 짜고 그리고 이 라벨도 붙였을 때 가령 한국 상황이 독특한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민통선이나 이런 데 독특한데 그리고 부천 신중동처럼 그 큰 지역에 선거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이런 아주 특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곳은 최대한 버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서 표를 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 신중동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실패한 지역입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민통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몇 군데 설계를 할 때 약간 펑크가 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어도 지금 선관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4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추가 최적화라는 것은 한국 상황에 맞춰서 표를 조금 더 이동을 해야지 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10%를 높였는데 인구보다 유권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상황을 완전히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펑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4번까지 설명을 했고 보세요. 지금 3시간 정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5번을 보세요. 5번은 실행 프로그램 알고리즘 완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계획표를 일단 완성을 하고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갖고 간 전국 동단위까지 적혀있는 이 표가 이 정도 나오면 된다는 계획표가 있는데 그 계획표를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짜게 됐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발로드 파티 로직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좀 특이한 경우도 다 조금씩 이렇게 보정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청사진다 이런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갖고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 연구를 했겠죠. 이게 바로 실행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짜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계획표를 보면은 지금 서울 종로는 그러면 한 100표만 더 있어도 당선되겠네? 쉽잖아요. 그럼 100표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당장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1000표 이상 필요할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사람 꼭 당선시킬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사전만 갖고 안 되는 곳입니다. 그때는 당일도 좀 손을 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표 한 몇백 장만 구해도 그냥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시 말하면 굳이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표 얼마 정도만 뭐 준비해두면 쉽게 당장에 바뀌는 곳은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그 지난 4.15 부정선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게 들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이죠.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개별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253개 지역구를 전부 묶어서 팔로드 파티를 새겨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방송과 AI 뭐 이런 쇼를 하면서 개표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전선 쇼를 하느라고 들킨 거예요. 지난 4.15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 강서나 지난 3구 대선은 절대로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대선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전국이 똑같은 투표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선거의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면면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지난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전산 디지털 쇼를 했기 때문에 들킨 거예요. 그 쇼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253개 지역구 모두를 묶어서 묶지 않으면은 팔로드 파티를 새겨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253개 지역구 전체를 후보를 냈어요. 그 후보를 냈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15%만 넘으면 모두 돈을 전해를 갖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15%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조정을 했죠. 일종의 전산 쇼를 해버렸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쉬어가는 얘기로는 근데 사실 팔로드 파티를 넣지 않았으면 들키지 않을 뻔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 만에 발견하는 것은 완전 기적이거든요. 완전 기적이에요. 저는 그 로이키라는 친구랑 굉장히 친하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냥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로이킴이 천재라고 하면 되게 질투를 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느낄 때는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반 정도를 그 숫자 더미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것이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쥐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모래 한가운데서 금을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해되시는 분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책을 보시면 되는데 로이킴이 이 팔로드 파티를 찾아내는 방법은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가 패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관계식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하고 당일은 원래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실 똑같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도 사람의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은 허리가 좀 높죠. 그래서 키 높이하고 허리 높이처럼 서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 키는 이렇게 높은데 허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난 4월 15일 선거 결과가 당일은 키가 이렇게 높은데 사전은 허리가 여기 뭐 종아리 정도에 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완전 기형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뭔가 어떤 종류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로이킴이 그 일종의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 표준화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키를 당일을 다 똑같이 100이라고 놓자 일단 표준적으로 100이라고 놓고 그러면 이 허리 차이가 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대충 키가 이 정도면 허리가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당일이 이 정도인데 사전은 저기 종아리야. 완전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실체를 보고 싶어서, 이게 다 수학적인 추리거든요. 실체를 보고 싶어서 일단은 모든 사람의 키를 100으로 놓자, 이런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하고 이 사전의 차이들을 체크를 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굉장히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 그래프가 바로 희한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지역구가 50% 이상을 당일해서 후보가 확정되면은 사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비중이. 당일에서 50%가 이미 넘어가버린 지역구는 사전에서 표를 받는 그 비중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50%를 딱 기점으로. 말하자면 50%가 넘어가면 당선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를 더 많이 얹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로이킴은 이게 표가 남아서 얹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두 뺄셈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굉장히 독특한 그래프가 새로 나온 거죠. 그게 7개씩 묶어서 어떤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7개 32개의 그룹이 보이는 거죠. 그 그룹이 뭔지를 찾아가다가 이것은 이거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표를 더 준 게 아니고 그냥 이 7개씩 그룹핑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이 팔로우 더 파티, 띄어쓰기 2개까지 해서 16글자고 2세트가 있기 때문에 32개의 글자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그 선거 데이터라는데 이런 인위적인 디지털 문자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온 거죠. 지금 선관위는 절대로 이 팔로우 파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급하면 무조건 손해고 저희가 해커이즈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지 완전히 밝혔기 때문에 아무도 이 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로그 데이터나 이런 것을 모두 다 지워버려도 마지막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라벨지 같은 것은 지울 수가 없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로이킴이 이걸 발견한 것은 소가 뒷그릇을 치다가 잡은 것이 아니고요. 수학적인 추리에 의해서 정교하게 잡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중국에서 했다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선재가 많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팔로우 파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이걸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첫 단계로 만들어뒀고 이제 책을 만들고 이걸 해설편을 만들고 내년에는 영화도 만들 거거든요. 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된 이 32개의 그룹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 그 4.15 부정선거의 로직을 다 알아챈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요. 그 하태경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천재예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 2, 3학년 한 번도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고 전국 100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팔로우 파티를 딱 내놨을 때 이 사람이 잔재주로 팔로우 파티가 아니네, 팔로우 고스트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팔로우 고스트라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 문자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커의 지문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제가 나이키를 했는데 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나이스네 이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따라오다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아마 지금은 다 알아챘을 거예요. 전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애들이 몇 명이냐? 좀 어쩌려고 그러냐? 팔로우 파티가 아니라 고스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스트라도 똑같이 해커의 지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셨을 텐데 디지털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모두 인멸했기 때문에 노트북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에서 2년 동안 보관하고 다 없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재판도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바로드 파티 마지막 데이트에 적혀있는 이 숫자, 이 문자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라는 걸 다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설명했더니 거의 지금 아마 40분 이상 갔을 텐데 지금 잘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이걸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물표를 막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일종의 전산 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 전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당락이 결정되면은 대부분 다 참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기계 따로 실물 따로 들어간 것 같아요. 배춤 투표지의 비밀을 이번 애니메이션에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진짜 비밀은 이 사람들이 당락 결정하고 끝까지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기계가 계산하는 것과 실물이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바로 지금 투표지를 모두 보존하라! 100군데 이상 보존을 해버렸죠? 열면은 당락은 맞춰놨겠지만 모든 지역구, 모든 읍면동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죠. 완벽하게 안 맞췄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당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으니까? 사실 제가 이 로직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민경욱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제거를 하면 QR코드나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다 바꿔놨다. 그냥 인쇄제만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그렇게 빨리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통과를 하지 않는 이상 특히 시간이 지금 한 주나 두 주 만에 보존을 당한 그런 지역구, 특히 민경 지역구 같은 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어서 엉망진창으로 해놨을 거다. 그러니까 투표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새벽까지 계속 그 내부에서 싸움이 났다고 하고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이게 도저히 QR코드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투표지 이상한 거 없어요? 약간 좀 이상한 프로딩딩한 그런 게 있는데 판사가 사실도 못 찍게 하고 갖고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조태호 변호사님한테 형상을 불러달라고 말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한테 지금 도 변호사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배춤 투표지가 나타난 거죠. 제가 바로 아침에 이렇게 날려버렸거든요. 사진은 못 찍었지만 배춤 투표지가 나타났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배춤 투표지 출연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4.15 부정선거와 얽혀있는 것은 영화로 만들어도 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보존을 할 만한 시간이 한 주나 두 주밖에 없었던 지역구는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지만 아예 그래도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있었던 그런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그냥 새로 찍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구 저 지역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이렇다 점쟁이처럼 말하는 건 싫어해요.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저는 일부러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강서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데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VN 뉴스를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일부러 좀 추상적으로 하면서 약간씩만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서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듣다가 이게 딱딱 꽂히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하거든요. 준비를 할 때. 이유는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만 지금까지 고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 4.15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동단위까지 완벽한 선거 결과 성사진이 있었다. 그것까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이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서 팔로드 파티를 집어넣는 것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전체 지역구에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게 만들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모두 15%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뒀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티가 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채고 빨리